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500m 앞 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보고있습니다. 공사하네. 자, 여기는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 좀 멀리 가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또 보람이 그렇게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가까운 데 왔습니다. 오늘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유튜버니까 여기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광주에 있는 공동묘지 엘리시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위인이라고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11.6 사건의 인물입니다. 바로 김재규를 찾아왔는데요. 김재규를 이야기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과는 빼놓을 수 없는 사이죠. 우선 박정희 대통령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사 2기 출신이고, 김재규는 또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었고요. 사실은 11.6 사건은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집안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집안 싸움이죠. 같이 일을 했었고, 동기고, 또 육사 동기고, 경상도 출신이고, 그러니까 집안 단속 잘못한 거죠. 1979년도 10월 26일 궁전동 안전가옥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을 총으로 시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그때 당시 서열 2위였거든요, 김재규가. 근데 경호실장인 차지철한테 밀립니다, 서열 경쟁에서. 그래서 시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수호 때문에 시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부마 사건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지철이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처럼 200만 명만 제거해버리면 조용해진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시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쿠데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쿠데타. 미국이 사주를 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과는 정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까지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사주가 있었다. 나중에 이제 정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시해를 해라. 근데 이제 나중에 모르쇠,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있고, 나중에 또 나온 게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가 최태민 목사 후원금을 기업인들한테 삥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죠. 딸 단속 좀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유경숙 여사가 시해당했기 때문에 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또 김재규가 또 이야기합니다. 딸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열받아서 너는 왜 내 딸 뒷조사만 하고 다니냐, 이렇게 열받아서 한마디 합니다. 그거에 울분을 토해서 시해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의문부호죠,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열 2위가 밀렸고 또 울분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신의 시대는 가고 군부 독재가 온 거죠. 그게 그거 아니냐, 둘 다 독재 아닌가. 걸어 올라가실 분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면 그 꼭대기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그리고 차로 가면, 저는 이제 걸어 올라갔기 때문에 차로 가도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서
쭉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 걸어서 쭉 올라다 보면 꼭대기, 거의 꼭대기 있습니다. 후미진 곳에. 둘 다 독재 아니야? 와, 여기 가파르다. 정말 가파르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는 가고 전 땅크 시대가 온 거죠. 전 땅크 시대. 근데 전 땅크보다는 박정희가 낫지 않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좀 인기가 시들어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권을 잡기가 좀 힘들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뀔 수 있었는데, 아무튼 (1979년 10월 26일) 궁전동 안전가옥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시해를 하고 바로 잡힙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판결을 받죠. 대법원 판결 1심, 2심, 대법원까지. 그리고 나흘 만에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미수죄, 이걸로 해서 사형이 되죠. 그때가 1980년 5월 24일입니다. 바로 판결 나자마자 나흘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사에서 이곳에 무덤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안장이 됐는데 무덤을 조성했는데요. 좀 외진 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단을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계단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면 안 되고 옆에 풀을 이용해야 되겠어. 상당히 높네 여기가. 계단이 너무 많다. 계단이 고른 것도 아니고. 제일 끝에 올라가면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으로. 여기 예전에는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쭉 이쪽 저기 그냥 길이 없습니다. 여기 길이 없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기 나무로 된 거 조금 안 좋은 길 있죠? 좀 애매하구나, 힘들구나. 여기가 이렇게 계단이 조그만한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있구나. 여기 태극기 마크가 있네. 무궁화가 있네.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추모비입니다. 보면은 글씨가 망가졌죠. 의사 김재규 장군 추모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추모비가 원래는 묘를 만들 때 이렇게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군부시대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했겠죠. 그리고 9년이 지난 1989년도에 추모비를 조성했는데 그때도 여기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92년도 이제 군부시대가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대선 때죠. 그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6년도에 이게 추모비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97년도에 이렇게 훼손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김재규 11.6 사건의 주역 김재규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다 파손이 됐네. 나 사랑하는 3,700 국민에게 자유를 찾아 되돌려 주셨다. 써있네. 여기 덕산 김재규라고 적혀있지. 여기 또 훼손됐네. 여기도 다 훼손됐고. 대한민국 76년이네. 76년이면은 95년도에 했네. 대한민국 19년도에 1919년도에 건국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 주모비입니다. 주모비. 여기 이제 같이 주모비를 만든 사람들이 이름 적혀 있고. 조성할 당시 보안사에서 이쪽을 일단 묘를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당시 동생 김한규 씨가 여기를 도착해서 둘러봤습니다. 묘자리를 잡으려고. 근데 여기에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버드나무가 눈에 띄어서 이쪽에 묘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후비지인 곳에 묘가 있습니다. 넓은데 여기 무슨 쪽에 있나? 비행기장이 있나? 여기도 비행기장이 왜 이렇게 많냐? 누가 여기에 술을 놔두고 왔네. 꽃도 놔두고 좋은 것 좀 놔두고 가지. 좀 올라오기 빡세네. 여기 멀리서 오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딱 이게 버드나무인가 보다. 이게 버드나무 보고 여기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 오늘은 11.6 사건의 주역 역사적인 인물 김재규에 관해서 설명드렸고 한번 묘를 갔다 왔습니다. 자, 안녕. 댓글이 어수선해지지 않을까? 댓글이 좀 어수선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